2025년 1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해답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느 독일 과학자의 이 발표가 끝나자 EU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고 곧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불과 몇 개월 후 그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핵심 인프라가 정지되며 각국이 자랑하던 첨단 기술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탱크나 전투기가 아닌 한 줄의 코드와 한 장의 반도체 칩에 자신들의 생존을 걸게 되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 불리던 독일, 미국, 일본. 이들 모두가 무력해진 이 순간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뜻밖에도 단 하나의 나라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사이버 보안도, 심지어 양자 컴퓨터 같은 차세대 전략 기술까지. 지금 세계가 실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웃음거리로 여겼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AI 로봇 공학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에바 로젠버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3개월 전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희 가족은 3대째 엔지니어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의 정밀 기계공학으로 명성을 떨치셨고, 아버지는 자동차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에바야, 우리 독일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단다. 정확하고 견고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지.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DNA에 새겨진 것처럼 저에게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공식은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할 때도, 박사과정을 밟을 때도, 그리고 베를린 공과대학교 연구소에서 AI 로봇 개발팀을 이끌게 되었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이 신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차세대 의료용 AI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독일 정부로부터 대규모 연구비 지원도 받고 있었거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연구 성과도 만족스러웠어요. 에바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독일이 AI 로봇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부팀장인 마르쿠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쿠스, 우리는 독일 엔지니어잖아요. 당연히 최고가 되어야죠.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차세대 AI 칩셋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거든요. 특히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상합니다. 설계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성능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독일 기술이 뒤처질 리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유럽 전역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어요. 독일의 자랑스러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에바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연구소 보안팀장인 한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어요. 한스는 평소에 매우 침착한 사람인데 그런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 무슨 일이죠? 천천히 말해보세요. 저희 서버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해커들이 우리 AI 로봇 설계 도면을 모두 빼갔어요. 그것도 5년간 개발해온 모든 기술 자료를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스를 바라봤어요. 해커들이 사용한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10년 후의 기술을 사용한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에어버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심지어 미국의 보잉까지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서구 선진국들의 핵심 기술이 동시에 털린 거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해커들이겠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독일 기술이 이렇게 허술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평생 믿어온 독일 기술의 우수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EU 기술 안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최고 기술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EU 기술 안보 담당 위원인 피에트로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의 핵심 기술들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던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핵심 반도체 공급망도 붕괴 직전입니다. 대만의 TSMC가 생산량을 대폭 줄였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론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듣고 있던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에트로 씨의 대답에 회의실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다른 대안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독일 기술이 세계를 이끌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브뤼셀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나가는 독일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독일 기술이 이렇게 뒤처진 걸까?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에바,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구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에바야, 사실 아버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버지마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BMW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킹당해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동안 독일이 자랑하던 자동차 기술마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에바 박사님. 연구소 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소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통의 기밀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보고서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역량 분석,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유일한 해결책. 대한민국?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웃음부터 나왔어요.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독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보고서를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 디스플레이 기술 세계 1위, 오지 네트워크 상용화 최초 달성.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갈수록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그저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양자 컴퓨터 기술까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개발한 양자칩 기술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완전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이버 보안 기술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최근 발생한 글로벌 해킹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한국만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마르쿠스, 혹시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한국이요? 글쎄요, 삼성이나 LG 정도는 알고 있지만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최근에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설마요. 한국이 우리 독일보다 앞설 리는 없을 텐데요. 마르쿠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저 역시 며칠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색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육지통신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는 뉴스. 한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AI 칩이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기사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건 아닐까?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소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긴급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에바 박사님, 특별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EU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특히 한지훈이라는 박사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네요. 한지훈 박사요? 네. 한국의 천재 반도체 설계자라고 합니다. 최근 개발한 양자칩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박사님이 직접 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라니요. 소장님, 제가 한국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지훈 박사는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고 하니 독일어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이라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 해결이 아니라 유럽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공항부터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최첨단 디지털 광고판이 빛나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다음 날 한지훈 박사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되었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정말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한지훈 박사의 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외관부터가 미래에서 온 건물 같았거든요. 에바 로젠버그 박사님이시죠? 저는 한지훈입니다. 연구소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한지훈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마 제 또래거나 조금 어려 보이는데 그런 분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박사님.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훈 박사는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연구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지훈 박사가 안내하는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양자칩 제조 장비는 독일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건가요? 네, 대부분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기존 장비로는 제가 설계한 칩을 구현할 수 없어서요. 한지훈 박사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필요한 장비까지 직접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혹시 실제 성능 테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직접 보시죠. 한지훈 박사가 컴퓨터를 조작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각종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산 속도, 전력 효율성, 안정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압도하는 수치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네, 실제 측정값입니다. 양자 효과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이런 성능이 가능해요. 다만 구현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을 뿐이죠. 한지훈 박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독일에서 10년 걸려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을 한국에서는 이미 구현해낸 거였거든요. 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양자역학을 응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하지만 이론과 실제 구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년간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운 좋게도 한국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지훈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연구 환경과 지원 시스템도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지훈 박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저는 한국 기술을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럴 만합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특히 독일의 정밀공학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지훈 박사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연구진들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양자칩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면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또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려는 철학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한지훈 박사가 서울로 돌아가는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박사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혹시 독일과 한국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독일의 정밀공학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기차 안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연구소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독일에 있는 소장님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제 느낌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특히 한지훈 박사의 양자칩 기술은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정한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보고서를 믿지 않았어요. 에바 박사님, 정말 한국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브뤼셀에서 열린 후속회의에서 프랑스 대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이에요. 한지훈 박사의 양자칩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유럽 기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독일 대표마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이었으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런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참석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인 것 같은데. 영국 대표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런던 금융가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었다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파리,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유럽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IT 보안 전문가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은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급히 본국과 연락을 취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문득 한지훈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었지. 저는 급히 한지훈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유럽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 그 공격 말씀이시군요. 저희는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우리 AI 방어 시스템이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서 모든 경로를 봉쇄했어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가 개발한 양자 기반 보안 시스템은 기존 해킹 기법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든요. 한지훈 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거든요. 박사님, 혹시 이 기술을 유럽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각국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48시간, 늦어도 72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실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에바 박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유럽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 공격을 막아냈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한국이 정말 공격을 막았다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 웹사이트들을 보여줬어요. 모든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사이트들은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했어요. 정말 한국만 멀쩡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결국 이유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과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되었어요. 다음 날 한지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팀이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박사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같은 지구촌 식구끼리 서로 도와야죠. 한지훈 박사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EU 본부에 도착한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배움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했거든요. 현재 공격의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공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우리가 이미 분석해본 패턴입니다. 대응책을 적용하면 2시간 내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2시간 후 유럽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며칠간 지속되던 악몽이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하신 건가요? EU 기술 담당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뒀거든요. 사이버 공격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어요.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지훈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해결되고 일주일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저는 한지훈 박사와 함께
베를린의 제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독일에도 적용해 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제조업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의 양자 기술을 접목하면. 그때 갑자기 연구소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죠? 보안팀장 한스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네, 테러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사님의 연구 시설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한지훈 박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연구실에 있는 양자칩 생산 라인이 위험해요. 테러리스트들이 왜 박사님의 연구실을 노리는 건가요? 아마도 양자칩 기술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에바 박사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한지훈 박사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지훈 박사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에바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경호 차량으로 대전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경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특수부대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어요. 한 박사님, 다행히 오셨네요. 한국 정부의 보안 담당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테러리스트들이 연구소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양자칩 생산 라인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 같아요. 생산 라인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성과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시 구축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거예요. 한지훈 박사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폭발물을 제거할 수는 없나요? 문제는 폭발물이 양자칩 생산 장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한지훈 박사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라 백도어가 있어요.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네트워크를 차단했을 텐데요. 물리적 연결이 아닌 양자 통신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지훈 박사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양자 통신이요? 네.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해킹으로는 절대 차단할 수 없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날 위험도 있어요. 한지훈 박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너무나 위험한 작업이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에바 박사님? 저도 이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박사님 혼자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저와 한지훈 박사는 함께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지휘소에서 양자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연구소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연결 완료했습니다. 폭발물 위치 확인됐어요. 생산 라인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네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지훈 박사를 보조하면서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했어요. 박사님,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되고 있어요. 한지훈 박사가 설계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폭발물이 모두 무력화되었어요. 몇 시간 후 특수부대가 연구소 내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폭발물이 안전하게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박사님.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설계했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요. 한지훈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지키는 방법까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그날 밤 위기가 모두 해결된 후 저는 한지훈 박사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바 박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정말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라는 걸요. 과찬이세요. 저희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독일,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꿈을 품으면서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위기가 해결된 후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글로벌 기술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한국 기술 전문가로서 초청받은 거였어요. 에바 박사님, 이번 회의에서 박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U 기술안보 담당 위원인 피에트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분위기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대표단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한지훈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 국무부 기술 담당자가 한지훈 박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최근 사이버 공격 대응건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술은 전 인류가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거니까요. 한지훈 박사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겸손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한지훈 박사가 무대에 올라서서 지난 몇 달간의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석 달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기술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 앞에서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지훈 박사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성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류를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기술 현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자 컴퓨터, AI 방어 시스템, 육지 통신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설계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지훈 박사의 이 말에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계자라는 표현이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각국의 기술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정밀 제조 기술,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 등을 한국의 플랫폼 기술과 결합하는 거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기술 우위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의 협력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게 되는 건가요? 영국 대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중심이라기보다는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터넷의 라우터처럼 각국의 기술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한지훈 박사의 답변은 정말 탁월했어요. 패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거였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저는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어요. 에바 박사님, 한국 기술에 대한 박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독일 대표가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된 기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한지훈 박사의 양자칩 기술을 보면 단순히 연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보안과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하려는 철학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기술적 패권을 잡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패권이라는 것은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건 리더십이에요.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십 말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나라가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독일은 한국의 글로벌 기술 플랫폼에 우리의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미국도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본은 소재 기술과 로봇 기술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옆에 앉아 있던 프랑스 대표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회의 마지막 날, 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회의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에바 로젠버그 박사님, 독일을 대표하는 기술 전문가로서 이번 협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독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지난 몇 달간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잠시 한지훈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의 설계자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제 진심이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도우며 자신들의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려는 그 정신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지훈 박사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에바 박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사님이 처음에 한국을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이런 협력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박사님과 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것을 발견한 것뿐이고요. 하지만 발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한지훈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독일 기술에 대한 맹신에서 시작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신뢰와 존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사님,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각국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기술도, 경제도, 안보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서울에 새로 설립된 글로벌 기술협력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각국의 기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한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기구였습니다. 에바 센터장님, 오늘 독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 보조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의 양자 기술과 독일의 자동차 기술을 결합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제안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지훈 박사님과 상의해봐야겠어요. 이제 저에게는 독일 기술이나 한국 기술이라는 구분이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이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술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고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신뢰를 얻게 된 거였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휴대폰에 독일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에바야, 뉴스에서 내 인터뷰를 봤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거인이에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술로 세계를 품어주는 거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지훈 박사와 함께 내일의 회의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한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에바 박사님도 대단한 분이세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잖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하는 미래,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요.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이었고 전 세계의 믿음을 받는 조용한 거인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래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혼돈의 시대를 구할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이야기와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